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일보는 오보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논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일보는 5월 31일 날 북한의 김영철 노역행 그리고 김혁철 사형이라는 내용으로 특종을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렸지만 지금 외신들도 공식적으로 김혁철 처형에 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조차도 김혁철 처형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는 밝힐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방송을 할 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좀 더 북한의 크로체크를 해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한 절대적인 이유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4월 달에 미림 비행장에서 있었던 북한 외무성 직원들의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오늘 그 많은 신문들과 또 언론들이 지금 김영철이는 건재하며 노동신문의 뉴스를 받아서 6월 2일 날 김정은이가 인민군 군무자 예술축전 그 가족들의 공연에 김혁철이가 대동을 했으며 그것은 곧 조선일보의 오보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유튜버들께서도 조선일보가 마치나 오보한 것처럼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왜 조선일보의 방송 내용, 또 신문 언론 보도 내용이 오보가 아니다라고 제가 무엇을 받고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의 공포 정치의 내막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에서 평양에서 좀 살다 왔거나 또 북한의 그 당 간부 가족들하고 좀 연관이 있거나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북한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공포 스타일입니다. 주로 북한은 공개 처형과 이제 비밀 처형의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혁명화도 일반 수용소에 보내는 혁명화가 있고 또 혹은 농촌이나 이 일반 공장에 내려보내서 일반 노동자들처럼 막 굴리는 그런 혁명화 노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 행이고 그 정치범 수용소 행에서도 더 지독한 것은 완전 독재구역이라고 하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완전 독재구역이라고 하는 특별 감옥 수용소 안에 수용소에 보내지는 겁니다. 북한의 역대 최고인민회의 대위원,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최고위들,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이 국무위원 정도가 되면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열 2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20위 안에 들어가려면 의무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혁명화 단계입니다. 그 조선일보가 발표한 5월 31일 그 북한의 김영철 노역행이 바로 그 혁명화인데 혁명화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모든 당 보직을 철칙을 시키고 이 공장을 가거나 공장에 내려보내거나 또 혹은 협동농장에 내려가서 일반 막노동자, 막 그 농사꾼처럼 일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당 간부들만 보내는 유배지에 특별하게 보내서 거기서 일반 수용소 죄인들처럼 혁명화를 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니 지금 4월 15일 김정은이가 발표한 김정은 2기 내각 최룡해라든지 박봉주라든지 김재룡 내각 총리라든지 또 이영호 외무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안에 있는 20명 중에 김정은이나 최선희 정도 빼고는 혁명화 다 갔다 왔습니다. 혁명화를 갔다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북한의 속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는 공포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북한의 최고의 권력기관은 우선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산하보위부, 허위총국 안에 있는 보위부. 이 허위총국 안에 있는 보위부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타포 안에 또 다른 게스타포가 있는 건데, 역대 이 네 개의 북한의 막강한 권력기관의 수장들, 인민보안상,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위상, 인민무력부 보위상, 그다음에 허위총국 보위상은 아니지만 허위총국 보위 총국장, 이 네 개 기관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객사했습니다. 왜냐? 이 김정일이는 그 권력기관의 최고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북한의 구조입니다. 왜? 그 권력을 키워놓으면 그 칼이 자기한테 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당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이 후보위원, 정치국 위원들, 이 위원들 이 길에 올라가려면 단적으로 여러분 최룡해도 90년대 초중반에 이 섹스 스캔들로, 뭐 한마디로 섹스 스캔들이 아니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안에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것을 우려한,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국가안전보위부가 밀고를 해서 최룡해도 한때는 강선제강소에 내려가 가지고 거의 3년 이상을 혁명화 생활을 했으며, 그래서 다리에도 그 용광물에 딘 흔적도 많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5년은 랑림이라고 하는 자강도 랑림 벌목공으로 가서 한 5년 이상을 또 유배를 보냈습니다. 박봉주 역시 2013년 장성택이가 처형되고 나서 박봉주도 거의 1년 가까이 혁명화 생활을 했습니다. 이 혁명화라는 건 무엇이냐? 혁명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정일, 김정은식의 당 간부들을 이 통치하는 스타일입니다. 소위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혁명화를 거쳐야만 쉽게 말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공개 처형시킬 사람은 단번에 시킵니다. 그 단번에 시켰던 예가 바로 2013년 12월 12일 날 처형을 한 장성택인데, 장성택이는 여러분 2013년 10월 10일에도 이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그 조선노동당 당 창건일에 이 장성택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장성택이가 TV에 나왔기 때문에 12월 12일 죽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북한은 당 간부들을 모여놓고 한 명을 죽이고 1000명, 10,000명을 교양하는 식의 이 공포 정치가 바로 북한식 프로레타리아 이 독재입니다. 그래서 당 간부들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장성택이고, 김정일이의 운구를 운반했던 우동축이라든지 리영호라든지 뭐 그냥 김영춘 그냥 일거에 죽였잖아요. 고사포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지금 현재 김정은 주변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국무위원, 최룡해, 박봉주, 혁명화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워딩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북한에서는 인민군 군무자 축전, 김정은이가 관람했다고 하는 군무자 축전은, 그게 바로 노동신문이 6월 2일 날 김정은이가 그 군무자 축전 가족 공연을 김영철이랑 봤다고 하는 그 워딩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가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인식을 받는 건데, 통상적으로 군무자 축전이나 군인 가족들의 결승 공연은 대부분 2월 달에 합니다. 저는 인민군 생활하면서 군무자 축전이나 군인 가족들 공연을 수없이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 달에 합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2월 달에 찍은 사진을
이번에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군무자예술축전은 김정일 그 생일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하던 그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성택이도 12월 달에 처형을 하기 전에 10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조선중앙통신에는 장성택이가 건재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지금 김영철이는 바로 혁명화 단계입니다. 그거는 99.9%가 맞습니다. 왜? 이번에 하노이 회담의 그 결과가 그냥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이 뺨을 맞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김혁철이가 지더라도 김영철이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혁명화가 북한 당간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혁명화는 열흘이 될 수도 있으며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으며 3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혁명화를 내려보내고 그리고 어느 날 김정일이가 전화를 합니다. 동무회 거기 내려가 있어. 아니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저는 이 국가안전보위부나 여기서 저를 철칙시키고 당장 올라오시오. 내가 동무 내려가는 줄 몰랐어. 그게 황장엽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당 간부들을 혁명화를 내보내서 막노동자처럼 굴리고 배가 일했던 사람들도 80kg, 90kg의 거구인 당 간부들도 두 달이 있으면 40kg로 쫙 줄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혁명화를 내려가면 이 모둠매라고 그러죠. 다대기라고 하죠. 일부러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막 때리기도 해요. 노동자를 시켜가지고 최고의 당 간부 벤츠를 타고 최고의 집에서 살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회에 올랐던 당 간부가 한순간에 죄인이 돼서 똥맛을 보고 살아야 되며 쥐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며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혁명의 공포심입니다. 그게 김정일, 김정은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포정치 스타일입니다. 죽이려면 한 번에 죽이되 당 간부들 한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성택이를 처형하고 그 머리는 이런 관에 넣어가지고 당 간부들을 다 보게 했다는 거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즉 김영철이가 이번에 노동신문에 김정은이랑 같이 근무자 축전 북한 군인 가족들 공연에 나왔다고 하는 이 보도는 철저한 북괴의 심리전입니다. 북한은 김영철을 무조건 혁명화를 내려보냅니다. 그 혁명화를 내려보내서 치욕을 받게 해야만 말을 잘 듣는 사냥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의 공포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